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파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9%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올해 2023년도에 사건,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파두, 부실 IPO 논란, 그 전에는 또 영풍재지 사태, 그 전에는 또 이제 SG8 사태 등등 이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파두가 지금 이렇게 급락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이제 어떠한 논란이 있냐면, 야, 이거 이렇게까지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제자리로 급등이 나올 거다라는 부류.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금감원 조사 들어가서 분명히 부실 IPO로 논란이 있어서 상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파두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한가하는 장대 음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진 이때 빠르게 손절을 한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이 영상이 의미가 없어요. 왜? 파두를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자리에서 손절을 안 하고 지금 이러한 자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과연 손절을 할까요? 손절 못 해요. 손절하는 게 또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요?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을 줄이고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본전까지 오기를 기다리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일단 본전까지 오기에 기다린다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기술적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올 때 어느 정도 조금씩 약간 비중을 덜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미 하락 추세가 나왔어요. 그쵸? 이게 47,000원 하던 게 벌써 급락하기 이전까지 32,600원, 32,600원 이미 하락 추세가 나왔죠. 이미 하락 추세가 나온 상태에서 또 하한가 마이너스 20, 10 벌써 여기서 빠진 것만 마이너스 50%죠. 그쵸? 또 여기서 이미 빠진 게 최소 마이너스 10에서 20%될 거고. 그쵸? 이러한 자리에서는 이미 손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 반등을 차라리 노려봐야 된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올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온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파두가 최근에 이제 매도를 많이 했던 게그 벤처 투자 쪽에서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사모펀드 쪽인데, 일단 얘네들조차도 지금 일정 부분 물리고 있어요. 물리고 있어. 얘네들 보면은 제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사모펀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막 오창원, 여기 뭐 이제 밑에 보면은 또 막, 뭐 이제 유한 쪽 1호, 여기 막 2호, 막 난리가 났죠. 굉장히 많죠. 그쵸? 얘네들 보면은 지금 물량을 적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변동 내역 보이시나요? 변동 전이 150만 주대에서 140만 주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40만 주대에서 120만 주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줄었는데, 증감이 마이너스라는 건 뭔가요? 결과적으로 얘네가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 취득 단가랑 처분 단가가 나오는데, 일단 얘네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취득 단가 한마디로 평단이 조금 높은 애들이 보통 이제 18,000원대 전후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얼마 정도에 팔았다? 대부분 33,000원대에서 34,000원대에 판 거예요. 수익 실현을. 근데 뭐다? 다 못 팔았다는 거죠.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그쵸? 판 물량이 많지 않아요. 얘네들이 일부만 수익을 많이 챙겼고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 다트 전자 공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언제 나온 거죠, 이거? 11월 10일 날 나온 거예요. 11월 10일 날. 그쵸? 11월 10일. 아직도 사모펀드 애들도 많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 작성 기준일이 언제예요? 11월 9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1월 9일이면은 우리가 언제인가요? 주가가. 11월 9일 급락 났을 때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조차도 물려있기 때문에 최소보다 17,000원에서 18,000원, 18,000원 전후로 봐야죠. 그쵸? 18,000원 전후로는 얘네가 악착같이 더 안 떨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최저점 16,250원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양봉이 돌아왔어요. 그쵸? 이게 왜죠? 얘네들이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모펀드 애들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얘네. 공모 청약했던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들. 얘네들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얘네들은 평단가가 더 높죠. 왜? 파도 공모가가 얼마였죠? 31,000원이었어요. 파도 공모가가. 어. 파도 공모가가 31,000원이었는데 이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 보면은 항상 모든 공모주가 그렇죠. 공모주가 보호 예수가 언제부터 많이 풀리나요? 3개월 확약.
6개월 확약 거의 대부분 이거 두 개 아닌가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그냥 다죠 거의. 그쵸? 3개월 확약이나 6개월 확약 쪽에 비중이 많잖아요 유독. 그러면 3개월 확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도 상장일이 언제였죠? 파도 상장일이 8월 7일이었죠. 3개월이면 뭐야? 11월 7일. 3개월 확약권은 11월 7일에 다 풀렸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6개월 확약권은 2월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결과적으로 2월 전후로 주가를 한 번 더 띄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모펀드 애들도 그렇고 기관 애들도 그렇고 얘네들이 여기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과적으로 엑시트예요, 엑시트. 엑시트라는 게 뭐죠? 주가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쵸? 손해볼 짓을 정말 절대 안 해요.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 얘네 의무보호 예수 3개월, 6개월 걸리는 애들은 공모가가 3만 원대예요, 3만 원대. 응? 지금 얼마 빠진 거예요? 거의 뭐 두 배 넘게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가 되돌림 현상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쵸? 물론 얘네들 같은 경우 3개월 화약짜리 애들은 이미 다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죠. 11월 7일이니까. 그쵸? 근데 또 못 팔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믿을 거는 사모펀드 애들의 아까 18,000원대 평단 애들 있죠. 18,000원짜리 평단 애들의 엑시트 믿어야 되고 또 이제 기관 공모고 애들 참여한 애들에 대한 엑시트 얘네 두 개의 주체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온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결과적으로 매출이었어요, 매출. 그렇죠. 파두가 지난 8일 날 아마 나왔죠. 3분기 매출이 아마 뭐 3억대 정도로 나왔고 영업 손실이 아마 148억 원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거의 뭐 98% 정도 감소인데 거의 뭐 더블 감소라고 봐야죠. 영업 손실은 거의 뭐 15배 늘었다고 보고 심지어 2분기 매출조차도 5,900만 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파두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적자 회사가 파두 하나인가요? 적자 전환한 기업이 파두 하나인가요? 시가총액 이 정도에서? 아니라는 거죠. 적자 전환이 되거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파두의 현재가보다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적자 전환이 돼서 영업 손실이 돼서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쥐꼬리만큼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다시 가파르게 V자 반등으로 급등하고 오히려 이전의 주가보다 더 많이 급등한 종목들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 알고 있어요. 파두가 그 종목들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갈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에 대한 종목들 제가 어떤 종목인지 차트까지 제가 캡처해서 그리고 어떠한 이슈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언제 어디까지 찍고 다시 되돌림 현상이 왔는지 제가 여기 010-681-6446으로 파두 혹은 숫자 1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 종목명 2개 그리고 캡처 이 차트로 이거 어떻게 흐름이 나왔는지 캡처해서 그대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파주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같이 문자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알아야 파주를 비슷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010-681-5 6446으로 파두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파두가 왜 대체 매출이 이렇게까지 급락이 됐냐, 왜 이렇게까지 급락이 됐고 결과적으로 다시 실적이 회복될 거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파두가 결과적으로 재료가 뭐죠? 파두의 재료는 데이터 센터 SSD예요. 그쵸? SSD가 뭔지 아시죠? 아, 모를 수도 있을까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SSD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새롭게 생긴 기업들이 업체를 뚫기가 쉽지가 않고 일단은 이제 낸드라는 게 있는데 모든 반도체에 낸드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뭐 낸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 낸드 수십 개를 병렬로 조립하면은 이게 SSD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인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컴퓨터가 다 뭐가 되고 있죠 지금? 뭐 양자 컴퓨터, 슈퍼컴, 인공지능 AI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대한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시스템이. 그쵸? 그러한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 칩으로 사용되는 거 그게 낸드인데 그 낸드에서 좀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뭐죠? 한마디로 낸드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열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그렇게 컨트롤러를 붙인 SSD를 수십 개 연결하면 이게 서버가 되는 거예요. 파드가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쵸?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지금 고도화되면서 데이터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고. 파두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21년도 기준으로 지금 23조 원인데 이게 25년도 기준으로 42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실적이 이따위로 나왔냐? 결국 그건데 중요한 게 그만큼 데이터 센터 SSD는 뭐가 중요하냐? 이 업체들이 얘네들을 선정을 할 때 신뢰성이나 품질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이 업체들 있죠. 이 업체들 한마디로 파두한테는 얘네들이 뭐죠? 고객 애들이죠. 고객사 애들. 이 고객사 애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검증 기간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리고 막상 검증과 조율을 끝나고 진짜 진행을 해, 선정을 해. 그러면 뭐죠?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은 얘네들한테만 계속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파두가 사실상 신생 기업이라서 초기 시장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쵸? 근데 얘네가 어쨌든 간에 21년도 말부터 22년도까지는 매출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사태들이 있었나요? 일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게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거에 관련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다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게임만 하고 또 다 오프라인으로 하던 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뭐 쇼핑몰이든 아니면 이제 뭐 유통이든 간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때보다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수요가.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죠. 경기도 박살이 났죠. 어. 이번에 막 전쟁 사태도 많이 터지고 금리는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뭘 진행했죠? 대규모 감산을 진행을 했죠. 감산을. 대규모 감산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어때? 수요량이 확 떨어지게 된 거고, 그럼 당연히 공급량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미친 듯이 떨어지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기존의 인공지능 AI나 챗 GPT나 이런 게 뜨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중간에 스탑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얘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어느 정도. 어. 그래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 일단은 뭐 올해 말까지 최소 뭐 3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 최근에 반도체라고 뉴스 검색해보면 이제 뜰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였던 반도체 부분이 이제 처음 흑자 전환한 거예요. 얼마 전에. 처음 흑자 전환했고 이제 부활할 거다. 반도체 부활할 거다. 이 부분이 파두가 아니라 그냥 반도체 섹터 자체가 이 부활 신호탄 올린 게 이제 15, 1월 달입니다. 그래서 파두도 얘기를 하죠.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그쵸?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다시 매출이 꽂히기 시작할 때 이 부분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내년 초일 것 같아요. 어. 내년 초일 것 같은데 주가는 뭐죠? 항상 선반영하죠. 선반영. 그쵸? 선반영해요. 어. 이게 파두라는 게 사실상 얘가 신규 상장주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 파두라는 게 만약에 뭐 정말 상장된 지 오래된 종목이야. 막 2, 3년 됐고 4, 5년 됐어.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슈화가 됐을까요? 이렇게까지 이슈화가 안 됐을 거예요. 당연히 영업손실 적자 이거에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빠졌겠죠. 일부분. 빠진 다음에 바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미친 듯이 때려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보호 예수 같은 그런 물량들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이 터졌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냥 미친 듯이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낙폭이 뭐했다? 과했다. 하지만 낙폭이 과했다고도 볼 수 없는 게 공모가 자체가 이미 과하게 높았다.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매출에 관련된 성과 그게 아작난 걸로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두 개가 맞물려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언론 이슈화 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상태인데 이러한 이슈로 이렇게 빠진 건데 이게 상패까지 간다?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엮여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는 게 그래요. 매출이라는 게 특히나 약간 이런 기술 쪽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을 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매출이 원래 한 번에 많이 꽂히기도 하고 한 번에 많이 아작나기도 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좋았어. 반도체 업황이 좋은 상태에서 이런 매출이 났으면 심각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대부분의 업종들, 대부분의 섹터들, 대부분의 실적들이 좋지 않았어요. 파두가 근데 거기서 더 많이 부각이 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SSD 컨트롤러 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얘네 어쨌든 간에 이제 막 상장한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 과도기라고 보고요. 이러한 자리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손절을 다 못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폭이 멈추는 시점에서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려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현금 비중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신규로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신규로 노린다고 하더라도 얘는 뭐 사모펀드 애들이나 이제 기관 애들보다는 어쨌든 평단가가 지금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조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저점을 한번 찍은 상태에서 이게 최저점을 더 이탈하지 않는다는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최저점 이 밑으로는 이탈하지 않을 거다. 이 구간이 확실하게 지지가 되고 있고 약간 조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추세가 전환되려는 신호가 보인다. 그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나는 혼자서 진행하기엔 너무 조금 불안하고 약간 조금 뭐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681-5-6446으로 파두 숫자 1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단가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먼저 문자로 답장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신호가 떴을 때 추세 전환 신호가 떴을 때 이제 뭐 장중에 어느 정도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릴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나중에 장중에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장중에 매수 사인을 드릴 때 제가 목표가까지도 이제 같이 적어 드릴 겁니다. 자, 파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석 및 이제 공시 자료는 제가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파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료들 그쵸? 그리고 얘네 정확한 이제 재무 상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사모펀드 애들 평단가나 이제 남아있는 수량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그러한 이제 공시적인 내용들까지도 정보 정리해놨으니까 이렇게 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역시도 여기 010-681-5-6446으로 이제 파도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